아침에 나간 그날 돌아오지 못할 줄은 몰랐다. 그날도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사람들은 약속을 잡았고 누군가는 퇴근길 선물을 고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잠깐 들렀다 금방 나갈 생각이었다. 누구도 그날이 기억 속에 박제될 날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전화 한 통이 오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조금만 있다가 갈게 금방 끝나.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건물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사람이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 내려오라는 말이 돌았다는 증언도 나중에야 알려졌다. 하지만 그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겐 여전히 일상이었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 연인을 기다리던 사람, 월급날 맞아 옷을 고르던 가장까지 그때까지는 모두가 오늘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 5시 57분 그 평범했던 하루가 소리도 없이 끝났다. 순식간에 무너진 백화점, 멈춰버린 시간. 사고가 나기 전부터 건물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백화점 안에서는 둔한 울림이 반복됐고 바닥이 미세하게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려가라는 말이 돌았지만 공식적인 대피는 없었다. 오히려 영업은 계속됐다. 손님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산대 앞에 섰고 아이는 장난감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퇴근길 선물을 고르고 있었다. 관리자는 기둥 아래 임시 지지대를 세우게 했고 그것이 안전조치라고 믿게 했다. 하지만 그건 안전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움직였고 에스컬레이터 위로 사람들은 평소처럼 오르내렸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몇 분이 너무 길었다. 이미 건물은 버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참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안에 있던 누구도 몰랐다. 오늘이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오후 5시 57분 그 참고 있던 건물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한마디, 거기 누구 있어요? 처음에는 큰 소리가 아니었다. 둔탁한 울림이 바닥을 타고 지나갔고 사람들은 순간 서로의 얼굴을 봤다. 누군가는 공사 소리겠지 하고 넘겼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다음엔 진동이 왔다. 컵이 흔들렸고 진열대 위의 물건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바닥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귀로 듣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았다. 발밑이 꺼지는 느낌, 공기가 한순간 빨려나가는 느낌. 그리고 곧이어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다. 천장이 내려앉았고 기둥이 비틀리며 부러졌고 유리창이 폭발하듯 터졌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곧 콘크리트 소음에 삼켜졌다.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래로 쓸려 내려갔다. 빛은 사라졌고 먼지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숨을 쉬려고 입을 여는 순간 흙과 시멘트가 밀려들었다.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 수 없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시간이란 개념은 그 자리에서 부서졌다. 어떤 사람은 기둥 아래에 깔렸고 어떤 사람은 벽과 벽 사이에 끼었고 어떤 사람은 달리다 그대로 사라졌다. 서로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고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콘크리트뿐이었다. 그 안은 지옥처럼 조용해졌다. 잠깐의 침묵 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나왔고 도움을 부르는 목소리가 겹쳤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무너진 건물은 단번에 사람들을 삼켰고 그 안에 남은 사람들은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누가 살아있는지, 누가 이미 떠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 하나에 매달려 버텨야 했다. 밖에서는 이미 참사가 시작됐고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이름도 모른 채 서로를 살린 소년과 소녀. 콘크리트 잔해 속 어둠에서 한 소녀와 한 소녀는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보이지도 닿지도 않았지만 사람의 목소리 하나가 살아있게 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떨리는 소리에 한참 뒤 돌아온 대답은 나도 여기 있어였다. 소녀는 잠들면 안 된다는 말을 떠올리며 계속 말을 걸었고
소녀는 다리가 깔린 채 숨을 고르며 대답을 멈추지 않았다. 혹시라도 기억이 흐려질까봐 둘은 이름을 말하지 않기로 했고 서로를 소년, 소녀라 불렀다. 시간은 사라지고 물도 음식도 없었으며 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입안을 메웠다. 그때 위에서 생존자 가능성 있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렸고 소녀는 소녀에게 너부터 나가라고 말했지만 소녀는 울면서 둘 다 살아야 한다고 외쳤다. 위험에 한 명씩 구조할 수밖에 없어 소녀가 먼저 밖으로 나갔고 들것에 실린 채 끝까지 아래에 소년이 있다고 외쳤다. 몇 시간 뒤 소년도 살아서 구조되었고 그날 둘은 이름도 모른 채 서로의 생명을 붙잡아준 사람이 되었다. 살아남았다는 말이 가장 아팠던 이유. 구조된 뒤 세상은 다시 돌아갔지만 두 아이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다. 소녀는 밤마다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고 소녀는 좁은 공간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혀왔다.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살아남았다는 말은 축복보다 짐처럼 느껴졌다. 뉴스는 끝났고 관심도 사라졌지만 몸에 남은 상처보다 마음에 남은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소녀는 평범한 일상을 연기하듯 살아갔고 소녀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하루를 버텼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그날의 공기와 냄새와 서로의 목소리는 여전히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고 가끔은 왜 내가 살아남았는지 이유를 찾다가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못한 건 자네 속에서 들려오던 한 사람의 목소리 때문이었고 누군가를 붙잡아주면 나도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그날 배웠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누군가의 위태로운 순간 앞에서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멈춰서서 손을 내민다. 살아남았다는 건 끝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도 계속 살아내야 하는 선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육군할 이후 우리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그날의 붕괴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인생에서는 아직도 먼지가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도 그날을 다시 묻지 않지만 기억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아서 바쁜 하루 속에서도 문득 숨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래도 소녀는 알고 있다.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불렀던 목소리가 지금의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소년도 안다. 그날 포기하지 않고 대답했던 몇 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붙잡았다는 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선택과 버텨낸 시간이 있었다. 오늘도 두 사람은 평범한 얼굴로 길을 걷고 밥을 먹고 일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조용한 약속이 있다.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주자,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자. 그날 자네 속에서 배운 건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